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진영입니다.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른 목요일인데요. 이럴 때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것들이 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탕에 지친 몸을 딱 담그면 시원하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고요. 잘 고운 설렁탕 국물에 매콤한 깍두기 국물을 휘휘 풀어서 한 사발 쫙 들이키면 정말 시원합니다. 또 내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을 누군가 대신 해줄 때면 10년 묵은 채증이 뻥 뚫리는 것 같죠. 이렇게 시원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도 시원해지고 또 분위기도 상쾌해지지 않을까요? 자, 시원함이 떠오르는 첫 곡으로 7월 30일 목요일 문을 엽니다. 듀스예요. 여름 안에서. (7월 30일) 목요일 오늘 첫 곡 시원하게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은 이 여름철 장마철에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장마철은 이제 이미 지났고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된다고 뉴스에서 나오던데 사실 이렇게 여름철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는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그렇죠. 이렇게 여름에 컨디션이 좀 나빠진다 싶을 때는 좀 천천히 느긋하게 쉬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들으시면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은 좀 느긋하게 쉬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에 0945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전성기 주크박스 주제 음식이죠. 네, 음식에 얽힌 사연과 신청곡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 말미에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드립니다. 신청곡 채택되신 분께는 항균 무세제 포제로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전성기 퀴즈 오늘의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성기 퀴즈 인기가 폭발적이었는데요. 오늘도 문제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답을 보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1897년 이후 120여 년 동안 발행됐던 종이 이것의 발행이 이제 사라진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2017년 9월부터 종이 이것의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이거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땡땡을 많이 안 쓰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 땡땡을 집에 장롱 깊숙이 몇 개씩 넣어두면 괜히 두둑해지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정답 두 글자고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에 0945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잠시 뒤엔 목요일의 코너죠. 소행성 함께합니다. 부부간의 성문제나 아이들의 성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문자나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시작할게요.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내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소곤소곤 소리 죽여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숨 한 번으로 삭힐 필요 없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생활을 위한 솔직담백 성전문 상담소. 목요일엔 소행성.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과감하고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소행성,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원래 이 코너 두 분이 함께 하시지 않나요? 백혜경 원장님과. 아, 그럼요. 저희가 부부이기도 하고 네. 아주 중요한 팀이기도 하죠. 근데 한 멤버 어디 가셨나요? 그러니까 한쪽 날개를 잃어가지고 제가 지금 요즘 많이 힘듭니다. 아, 어디 잠깐 가셨나 봐요. 네, 가끔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네. 싸우나 하는데 싸우긴 싸우죠. 분명히 싸우긴 싸우는데 네. 지금은 싸우는 게 아니고 네. 저희 집사람 지금 미국 출장 중이에요. 아, 예. 그러시구나. 예, 그 이전에 그 스승들도 좀 만나고 또 우리 애 썸머스쿨을 좀 한번 영어도 배울 겸 보내볼까 하고 겸사겸사 지금 멀리 떠나 있습니다. 네, 어쩐지 아침에 오셨는데 좀 기운이 네. 없으시더라고요. 네, 얼굴도 팍 사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박정숙 MC 휴가 때문에 한 주간만 네네. 대신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제가 주변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진행한다고 말을 하니까 다들 하나같이 목요일 코너가 제일 기대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월요일 코너가 기대돼 이렇게 계속 월요일마다 저 아니, 게스트한테 특별히 말씀을 바꾸시는 건 다른 아니에요. 시간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목요일 코너가 제일 기대된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네. 하는데 실제로 원장님 느끼시기에 어떠세요? 네. 이 시간 좀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예. 이 얘기가. 내용이 이제 방송으로 나가고 또 이제 네이버 같은데 이제 전문으로 내용 네. 자체가 이제 검색이 되어서 그 글로벌 수도 있으니까요. 아마 많이들 두고두고 참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실에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뭐 그냥 사라지는 내용보다는 또 기록이라는 것이 여러 의미에서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저는 이 방송이 굉장히 보람있고 좋습니다. 아, 네. 아유, 너무 다행이네요. 자, 엊그제 설문조사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저도 네. 이 결과 보고 좀 놀랐거든요. 네네.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5명이 혼전 순결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50%가 그 네. 정도로 대답을 했고 10명 중 4명은 혼전 동거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2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 기사를 봤다면 혹시 우리 애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정말 그런가요? 요즘 20대들의 네. 생각이? 저도 자녀를 두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놀라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전보다는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 거예요. 이 혼전 순결하고 그다음에 혼전 동거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첫 번째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실 과거같이 그렇게까지 따져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성 교제에 대한 보수적인 영역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네. 정말 뭐 종교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부 사이란 게 이성 간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꼭 성행위를 떠나서도 네. 그래서 사실은 이성 교제를 해본 사람이 낫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신혼부부들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결혼 전에 이 극히 혼전 순결을 강조했거나 그걸 못 벗어났던 게 굉장히 순수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커졌다는 식으로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죠. 아, 그렇군요. 예, 예를 들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많은데 네. 남자분들 중에서 우리는 혼전 순결을 지켜야 돼. 손만 잡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남성들이 있는데요. 네. 개중에는 뭐 정말 도덕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좀 특이한 케이스를 얘기하자면 사실은 본인의 성애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는 차원에서 자꾸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꽤 그런 있죠.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무조건 뭐 성애를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죠. 정말 내 자녀가 소중한 대상과 소중한 관계를 뭐 아주 충동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걸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무조건 뭐 안 된다 막을 게 아니라 네.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요. 어떤 식으로 교육한 부모가 더 있냐면 특히 남자는 짐승이다,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절대로 남자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이제 남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여성이 갑자기 아무리 남편이지만 이걸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받아들인 데는 네. 결혼이란 법적인 내용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감정 속에는 여전히 남성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혼전 순결 말고 이제 혼전 동거에 대해서도 네네. 요즘은 많이 좀 네. 보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또 혼전 동거까지는 그래도 좀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제 언론 내용을 쭉 보시면요. 예. 어떤 데는 강 박사가 굉장히 성 전문가인데 진짜 너무 개방적이어서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데도 의외로 참 보수적인 양반일세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 이게 주제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예. 혼전 동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아, 반대. 예, 왜 네. 반대를 하냐면 사실은 그렇게 소중한 관계 속에서 이게 신혼이라는 관계에서 이제 본인들이 서로 맺어지고 맞춰가는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네. 처음부터 맞을 수는 없는데 혼전 동거에서 너무 많이 알게 되면 물론 현실적으로 뭐 둘이 생활이나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사는 그런 실익은 있어요. 다만 부부 사이의 어떤 친밀감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기대와 또 나름대로의 어떤 희망을 갖고 가야 되는데 네. 너무 볼장 다 본 거죠. 아, 정말 솔직하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혼전 동거는 동거는. 적어도 결혼을 완전히 확정한 상태에서 일종의 결혼의 준비 과정으로 가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구하다 보니 요즘 전셋집이 힘들어서 네. 내가 2달 정도 이 집을 빼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 그냥 어차피 살 집이니까 거기서 살자.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런 경우는 좀 있죠. 예, 결혼 있을 수 준비하면서. 있죠. 예, 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혼식을 미루는 의미에서 동거로 살고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애초에 우리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자. 그래서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 이건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거는 연애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성 문제, 뭐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좋고요. 이제 부부 간의 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시간에 문자나 전화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에 0945번 그리고 전화는 02771-0945번으로 전화를 거시면 저희가 전화를 받아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만나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술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술자들. 네, 땡. 자, 오늘은 백희경 원장님께서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을 안 해요. 경쟁을. 원래 늘 이 시간에 경쟁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예. 문자 투표 받으시고. 예. 네, 오늘은 혼자. 네, 그래서 마음은 편합니다만. 네, 어떤 기술인가요? 예, 제 기술이 무궁무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원래 준비해온 게 있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아까 우리 MC께서 저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뭐 목욕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 네네네. 그걸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목욕. 목욕. 예, 딱 한 단어입니다. 목욕.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거는 사실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요. 요즘같이 또 여름에는 그런 뜨거운 물에 딱. 이열치열도 좋지만 네. 제가 이전부터 강조해왔지만 사실은 목욕탕 쪽에 이제 뭐 대중 목욕법이라고 그러나요? 목욕탕과 관련된 법제에도 나와 있는데 이 법제가 사실은 과학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탕에 가보면 왜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잖아요. 온탕, 냉탕이요? 온탕, 냉탕, 열탕이 있어요. 아, 열탕. 여성 사우나 요즘 없습니까? 저는 목욕탕을 안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대중 목욕탕은 잘 안 가게 네, 되더라고요. 열탕이라고 있어요. 요즘 거기 온도계가 대부분 붙어 있는데 네네. 잘 보시면 온탕은 41, 2도고 그다음에 열탕은 40, 한 3, 4도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열탕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43도 이상의 열탕은 사실은 건강에 썩 좋지가 않아요. 너무 뜨거운 여름. 할아버지들이 거기 들어서 아주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잠시 들어간 건 좋은데 거기 머리에 수건 얹으시고 계속 앉아 계시거든요. 이게 당장은 몸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역할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너무 지나친 온도에서는 심장 부하 및 혈관계 부하가 걸립니다. 네. 성반응에도 별로 안 좋아요, 이게. 교감신경 상승하고. 그래서 왜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뭐 임산부나 뭐 노약자들 조심하라 이렇게 네, 적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사실은 혈관은 오히려 수축되고 말초혈관은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늘어나요. 그래서 심장에 일종의 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너무 뜨거운 탕은 오히려 심혈관계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성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온탕이에요.
온탕. 예, 45도 약간 밑으로 42도요. 42도까지 우리가 흔히 이 사우나에 가보면 온탕이라고 많이들 한 탕 있잖아요. 그 탕은 우리 몸에 이완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목욕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청결 문제가 부부의 성생활에는 들어가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안 씻고 청결제 얘기됐으면 안 씻고 하는 그 남성들 참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목욕이 단순히 청결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에티켓이 아니고 이 따뜻한 물 속에서의 또는 따뜻한 샤워 정도의 이완이 성반응에 굉장히 남성의 발기 반응이나 또는 조루 반응 이런 것이 안 나오게 하는데 아주 유리하죠. 네. 그래서 적당한 따뜻한 물이 좋고요. 여름에는 차가운 물에 샤워나 목욕을 할 수 있는데 목욕의 기본은 온욕으로 시작해서 온욕으로 끝나셔야 돼요. 너무 찬물로 하는 것보다는. 네. 예. 찬물로 하게 되면 몸은 경직되고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긴장 반응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성반응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중에 찬물로 씻는 건 좋으신데 목욕의 시작과 끝은 맨 마지막에 마무리 지으실 때는요. 샤워하실 때도 약간 따뜻한 물로 마무리 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기술자들은 강동호 원장님께서 혼자 유일하게 다 독단적으로 아주 좋은 기술 가르쳐 주셨어요. 목욕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잠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퀴즈! 옆집이랑 똑같은 워터파크에서 똑같이 놀았는데 왜 옆집만 할인을 받았을까? 정답은 KB국민카드니까! 지금 전국 워터파크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40% 시원한 할인 혜택이. KB국민카드 위시 페스티벌. 본행사는 8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유로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산지 직속 정성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 유해화학성 분재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티켓,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 전문점 스파더헬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목요일의 코너 소행성 강동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잠시 뒤 2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소행성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너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퀴즈 내드리면서 문자들을 받았는데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9543번님께서 보이스피싱 때문에라도 잘 된 것 같습니다. 개인식별 장치를 잘 구비하면 금융사기 범죄를 대폭 감소시킬 수도 있겠죠.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주신 용돈을 모아서 차곡차곡 저축하던 그 시절이 아련해집니다 하시면서 정답 이거 땡땡 보내주셨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사라지는 종이 땡땡.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고요.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제부터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정답만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답도 역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7659번님 수표라고 하셨고요. 네, 2장, 반장 뭐 이런 것도 들어왔는데요. 다 아니죠? 네,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동우 원장님과 함께하는 소행성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지금 현재 46이고요. 예. 아내는 42살입니다. 네. 저는 그리고 직업이 버스, 기사입니다. 매일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왕복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좀 쑥스러운데, 발기가 옛날에는 관계를 맺고 나서도 좀 지속되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쉽게 사과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성관계 가기 전에도 옛날에는 성욕이 왕성해서 발기가 잘 됐는데 지금은 와이프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줄만 들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버스 운행 기사이다 보니까 장기간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엉덩이 부분에 네. 이 여름에 땀이 차서 통풍이 잘 안 돼요, 그 부분이. 그렇죠. 예. 그 상태로 하루에 한 16시간 이상을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버스 기사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도움이 좀 필요해서 버스에서 이렇게 장기간 앉아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식이요법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예, 아주 좋은 말씀 주셨어요. 전국에 계신 버스 기사뿐만 아니고요. 택시 기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 방송 많이 들으시거든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래 앉아 있는 직업들이요. 사실은 저도 조금 해당돼요. 저도 앉아서 진료 보고 상담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분이 좀 더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실은 제 병원이 6층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자주 보실 거예요. 예, 틈만 나면 저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예, 계단을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일종의 보충을 해주는 셈인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24층인데 지하 2층에 차 세워놓고 걸어 다니거든요. 24층까지요? 네. 처음엔 그게 굉장히 힘든데 네. 그래서 우리가 만보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걷는 것만큼 참 좋은 면이 없죠. 예, 굉장히 좋은 생활 습관이 될 수는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래 앉아 있는 거는 그렇게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주말에 달리기를 하신다든지. 저는 기사님들 왜 이렇게 쉬는 시간에 족구하시거나 어떤 분들 보면 앉아만 계신데요. 제 환자들 보면 쉬는 시간에 담배 피시고 앉아만 계신데 어떤 분들 족구를 하거나 또 조기 축구회 이런 데 가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생활 습관이고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단순히 그런 생활 습관만으로 변화가 되긴 좀 힘들어요. 네, 그래 맞아요. 예, 제가 뭘 강조드리고 싶으냐면 첫 번째는 좀 쑥스러워하셨습니다만 당연히 40대 중반 제가 선생님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거든요. 저도 예전보단 좀 약해졌어요. 예, 약해졌는데 실패를 하는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당연히 이제 30대 넘어서면 이전보다는 약해져요. 근데 가능한 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서글픈 얘기지만 늙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 80대 할아버지가 숟가락 들이만 있어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조금 그보다 빠르시잖아요. 지금 뭔가 변화가 좀 불편도 하시고 그죠? 전 직장에 때는 앉아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전혀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오래 앉아 있는 것과 관련해서 통풍 얘기도 하시고 했지만 이게 전립선하고 코 안에 동시에 안 좋아요. 혈류순환에도 안 좋지만 너무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전립선에 이제 비대증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염증 같은 게 있으면 더더욱 성기능에 조금 약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 나이가 지금 46이세요. 네. 정상적으로 45을 전후로 해서 남성 갱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남성 갱년기가 오면 서서히 성기능은 떨어지게 되는데 그걸 부드럽게 넘기는 분 괜찮은데 선생님처럼 이제 너무 오래 앉아 있고 전립선하고 고환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에 안 좋고 또 고환이 아까 통풍 얘기하신 대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분들한테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 생산하는 게 불량해져요. 만약에 축축해요. 예. 그래서 1번은 그 평소에 생활 관리로는
당연히 앉아 있는 만큼 오래 많이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어떻게든 뭐 예를 들어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뭐 점심시간에 계단 타는 것도 괜찮고 또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됩니다. 근데 운전 중에 일어났다 앉았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틈만 나시면 그래도 한번 교대하실 때 이럴 때 잠시 종점 가셔서 잠시 쉴 때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말고 더우시더라도 그늘 찾아가면서 자꾸 움직이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어때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좀 알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운동이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약간 부하를 거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계단이나 등산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 달리기 이런 것도 좋은데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약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쪼그려 뛰기 있죠. 그죠? 쪼그려 뛰기. 앉아서 쪼그려 뛰기. 쉬운 말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습관도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네네. 다만 이거는 평소에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 선생님처럼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뭔가 발기력부터 흔들리거든요. 이때는 이 성기능을 좀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셔가지고요. 기본적으로는 단순히 발기약이나 이런 도움만 받지 마시고요. 혹시 내 남성 호르몬이 내 나이에 20살보다 떨어질 수 있는데 좀 더 많이 떨어진 건 아닌지, 그다음에 전립선에 어떤 비대증이나 염증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좀 검사를 해본 게 좋습니다. 특별하게 좀 음식을 뭘 좀 섭취하면 좋다는 건 좀 뭐 없나요? 음식적으로는 좀? 아주 궁금한 게 많으셔서 저도 반가운데요. 우리나라 분들이 뭔가 몸이 약해지면 정력 음식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네. 아니 보양식 말고요. 보양식 말고 가볍게 편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은 저희 방송을 자주 들으시면 조금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는 아침마다 토마토를 꼭 갈아 먹습니다. 토마토가 도움이 많이 되나요? 많이 되죠. 토마토들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이 전립선 암을 전문을 하신 분들은 아세요. 암까지는 아니지만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오래 앉아 있으면 전립선에 부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바로 뭐냐 하면 토마토예요. 그래서 전립선 암을 겪으신 분들은 대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전립선에 대해서 토마토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하죠. 전립선엔 토마토하고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고환 쪽으로는요, 굴하고 마늘입니다. 굴, 마늘. 이런 것들이. 굴, 마늘. 이게 단순 보양식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에는 아까 우리가 방송에 나왔던 온욕도 도움됩니다. 반신욕 이런 것도. 그거는 처음 알았어요. 저희는 항상 샤워 때 마지막에 맹물로 끝냈거든요. 그렇죠. 보통 차가운 물로 확 씻으면서 이제 시원하다 느끼는데 반대로 하셔야 도움이 된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 안 좋다는 거를. 오늘 좀 많이 해결이 되신 것 같은 목소리인데 괜찮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토마토 너무 괜찮은 정보예요. 다만 이제 그걸로 갑자기 아이고 강 박사 말 듣을 때 하루아침에 뭐가 번쩍 내가 병강세가 됐네 이런 얘기는 오바시고요. 좀 관리를 해보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 좀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좀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밝으신데요.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강서구 가양동에 살고 있는 60대 손영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그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이게 약을 평생 먹으면서 관리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약을 복용하니까 이게 성기능이 저하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허허 웃으시면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가 그냥 그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픈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서 웃어 넘기고서는 그냥 약 복용하는 횟수를 조금만 줄여보자고 이렇게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인생이 있어서 낙이 없어졌잖아요. 성생활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그 부분인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60이 넘었는데 뭘 그러냐고 하지만 예. 인생은 60부터 아니겠어요? 아니 뭐 당연하죠. 저는 그 의사 선생님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 단순히 약을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예, 약을 줄여도 효과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 그 의사 선생이 좀 젊은 친구 같은데 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한 건 제가 다른 의사 입장에서 대신 사과드릴게요. 60대 이후에도 요즘 80대까지 아주 뭐 건강하셔야죠. 그리고 예, 건강에 있어서 성생활이라는 거는 반드시 건강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선생님은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고 계세요. 네. 근데 이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약이 바로 남성 호르몬 차단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성 호르몬이 안 그래도 나이 드시면 좀 줄어드는데 남아있는 남성 호르몬마저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쉽게 말해서 전립선이 쪼그라들어요. 네. 그 비대한 게 조금 쪼그라드니까 이제 소변 보시기 이런 쪽은 좀 수월해지죠. 네, 수월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성기능이 많이 쇠퇴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무조건 전립선 비대증 약이 안 좋다 이게 아니고요. 네. 소변 보시는 게 너무 힘들고 밤에 뭐 야뇨증까지 있을 정도고 자꾸 깨야 될 정도고 너무 잔뇨감 있으면 써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처음에 많이 힘들 때는 남성 호르몬 차단제를 써도 되는데 네. 조금 여유가 생겼다 싶을 때는 전립선 비대증 약 중에는 그 남성 호르몬 차단제 외에도 다른 계열의 약들이 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지 않고 네. 전립선을 조금 비대증을 완화시킨 약들이 있거든요. 네. 조금 가벼울 때는 그걸 드셔보시면 네. 이 전립선 비대증 약 호르몬제 때문에 생기는 첫 번째가 발기력 저하고요. 네. 그다음에 성욕이 저하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정식 쾌감이나 사정량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런 양상이 이제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죠. 네. 예,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앞에 얘기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왜 전화 통화 다른 분 하신 분들처럼 예, 온욕도 하시고 토마토도 드시고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약을 좀 바꿔달라라고 예, 다른 계열의 예, 남성 호르몬 차단제 대표적인 게 전립선 비대증 약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 중에 탈모약을 드시는데 이 탈모약 중에도 제일 많이 쓰는 그 약이 바로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 약을 용량만 좀 줄여놓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걸 전립선 비대증 약을 써봤더니 탈모가 좋게 생기네. 남성형 탈모에서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약이죠. 그래서 가볍게는 탈모약을 쓰신 분들 중에서도 바로 성기능 저하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의사 선생님들은 자꾸 심리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네. 논문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남성 호르몬 차단을 일으키는 탈모약이나 전립선 비대증 약은 성기능에 조금 취약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조금 쓰실 때 단기적으로 쓰거나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네. 예, 정 안 되면 이제 전립선을 일부 잘라내는 시술도 하는데요. 이 전립선이 잘라내시면 전립선 증상은 좋아집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전립선 가운데를 성기로 가는 신경이 통과를 해요. 그래서 그게 건드려질 경우에는 성기능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대로 다시 약을 좀 예. 변경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너무 심할 때는 일시적으로 호르몬과 관련된 약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네. 왜 며칠 안 써도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 상황이라면 이제 약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조금 약을 가벼운 약으로 바꿨다가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민 상담 이렇게 계속 받아봤고요. 오늘 이제 저는 처음 뵀지만 또 인사를 마지막으로 드려야겠네요. 예, 또 예. 지금 임신 중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예, 앞으로 또 부부관계에 또 고민이 있으시면 전화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카레요. 전 카레요. 카레를 좀 그나마 좀 해요. 카레랑 오징어 볶음. 수제비를 저 고추장 풀어서 이제 고추장 푸른 물에다가 끓이는 거지.
수제비를 반죽해서 이제 가는 게 밀가루를 풀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숟갈을 이렇게 똑똑똑 띄어서 넣는 거거든요. 네, 저도 집에서 이제 저 어머니가 83세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그 콩국수를 못 넣는 거예요, 제가요. 향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하던 거를 믹서다 갈아가지고 뭐 친구들도 먹으러 오라고 하고 동네 분들도 좀 이제 제가 아파트 사는데 친한 분들 와서 좀 먹으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고소고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자주 해놓는 뭐 여름에는 한 대여섯 번.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 음식이죠. 여러분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요리 어떤 게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뭐 콩국수도 나왔고요. 수제비, 카레, 아유 맛있겠네요. 오늘 저녁은 또 뭐 하나 고민하고 계셨다면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모름지기 사람은 아침밥을 먹어야 속이 든든한 거야. 먹고 또 자더라도.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릴게요. 종이 땡땡이었는데요. 정답 통장이었죠. 많은 분들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7400번님 통장 아무것도 없는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이겠죠. 곧 꽉 차실 겁니다. 정답자 7400번님, 9543님, 그리고 3500번님 세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늘 전성기 주쿠박스는 4443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15년 전 군대에서 취사병이었던 친오빠가 생애 처음으로 해준 음식인 계란우유 토스트가 생각나신다면서 지금 흐르고 있죠. 전람회 취중진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라인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불안해할지도 몰라